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70세 이후의 건강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7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걷기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의사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걷기는 활동적으로 지내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만약 그것이 유일한 운동 형태라면 여러분은 노화를 늦추기보다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강한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걷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에만 너무 의존하면서 다른 필수적인 움직임 형태를 무시하면 실제로 근육 손실, 관절 긴장, 심지어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걷기를 줄이고 대신 5가지 중요한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체력, 에너지,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비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걷기 대신 우선시해야 할 5가지 핵심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로 여러분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뼈를 보호하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내용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해 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근육량을 보존하는 근력 운동.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활동적으로 지내는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걷기만 하신다면 근육 손실의 위험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근감소증이라 불리는 근육량의 점진적 감소가 독립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만 사용하며 그마저도 근육이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저항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근력 훈련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력 훈련은 근육 손실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부상과 낙상을 피할 만큼 충분히 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만약 무거운 장바구니를 어려움 없이 들 수 있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거나 꽉 닫힌 병뚜껑을 쉽게 열 수 있다면 그것은 근육이 아직 잘 작동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일들이 예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근육이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74세의 로버트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걸으면서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전에는 가볍게 느껴졌던 상자를 들기가 힘들어지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더 어려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지만 의사는 근육 손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도전시키지 않으면 더 빨리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일상에 추가했습니다. 가벼운 탄력 밴드,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그리고 간단한 아령 운동 등을 시작했고 몇 달 내에 그는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안정적이게 되었으며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력 훈련이라고 해서 반드시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탄력 밴드를 사용하거나 스쿼트나 조리대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같은 체중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가정용품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저항, 즉 근육이 활동적이고 참여하도록 충분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력 훈련의 이점은 단순한 힘을 넘어섭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더 긴 수명 기대치, 더 나은 이동성, 심지어 더 나은 뇌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쉽게 할 수 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어렵다면 근력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근력 훈련으로 근육 손실을 되돌리고 균형을 개선하며 수년 동안 독립성을 유지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운동으로 걷기에만 의존하고 계신다면 이것을 경각심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근육은 장수의 열쇠이며 70세 이후에는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2. 낙상을 예방하는 균형 및 안정성 운동.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항상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낙상 예방이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됩니다. 낙상은 노인들의 심각한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많은 낙상이 다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균형 감각이 좋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균형 감각을 적극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위험을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걸어왔으니 균형은 당연히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균형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점차 감소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발, 발목, 그리고 몸의 중심부에 있는 작은 안정 근육들을 균형 특화 운동처럼 도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약해지면 작은 실수 하나가 회복하는 데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6세의 에드워드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연석에서 내려올 때 발이 이상한 각도로 착지하면서 갑자기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자신을 지켰지만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의사는 한 발로 서거나 옆으로 몸무게를 옮기거나 통제된 움직임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이 안정성을 재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더 안정적이며 더 자신감 있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균형 운동은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발로 서기, 직선으로 발 뒤꿈치 발가락 걷기, 또는 천천히 통제된 체중 이동 연습과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단지 낙상을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더 나은 균형은 더 나은 자세, 더 강한 반사신경, 심지어 향상된 조정 능력을 의미하며 모든 움직임이 더 쉽고 통제된다고 느끼게 합니다. 균형 감각을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안전을 위해 조리대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리세요. 최소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세요. 쉽게 느껴진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면 균형 감각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균형은 너무 늦을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훈련하면 수년 동안 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에만 집중했다면 균형을 우선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3.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연성 및 이동성 운동.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유연성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0세 이후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은 자연스럽게 뻣뻣해지고 움직임 범위가 감소하며 한때 쉬웠던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돌리는 것이 전보다 더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신발끈을 묶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면 그것은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독립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잃기 시작할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완전히 늘리지 못하며 관절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다양한 움직임 패턴을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유연성과 이동성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함이나 긴장 없이 일상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물건에 손을 뻗거나 재킷을 입으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드럽게 느껴졌나요? 아니면 뻣뻣함을 느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작은 변화를 단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무시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근육과 결합 조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조금씩 조여져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78세 월터 씨에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걸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더 뻣뻣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이 무릎을 구부려야 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이동성 손실이 단지 나이가 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절을 전체 움직임 범위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드러운 스트레칭, 통제된 움직임, 그리고 관절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내에 그는 더 느슨하고 더 편안하며 심지어 자세가 개선된 것도 느꼈습니다. 유연성 운동이 10초 동안 앉아서 발가락을 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적 스트레칭, 통제된 회전, 그리고 부드러운 요가에서 영감을 받은 움직임이 세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 회전, 어깨 굴리기, 가슴의 무릎 스트레칭 또는 발목 회전과 같은 간단한 활동들은 관절을 윤활하고 통증 없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단지 덜 뻣뻣하게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더 큰 유연성은 더 적은 통증, 더 나은 순환, 개선된 자세, 심지어 낙상 위험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유연성을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똑바로 서서 천천히 머리를 한쪽으로 최대한 돌린 다음 다른 쪽으로 돌려보세요. 부드럽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조임을 느끼나요? 제한이 있다면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금이 바로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이동성 손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 몇 분에 집중된 스트레칭만으로도 수년 동안 몸이 더 젊고 더 이동성이 있으며 통증 없게 느껴지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걷기가 주요 운동 형태라면 유연성에도 집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관절을 느슨하게 유지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은 70세 이후에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4. 척추를 보호하는 코어 및 자세 운동.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코어 강도나 자세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70세 이후에 중요해집니다. 강한 코어는 단지 탄탄한 복부 근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유지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며 움직일 때 척추가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코어가 약하면 하중 불편함, 균형 문제 또는 걸을 때 앞으로 구부러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낙상 위험과 관절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에 없던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자세 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더 많이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허리 아래가 뻣뻣해지거나 오랜 시간 동안 똑바로 서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코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복부와 허리 아래에 있는 깊은 안정 근육을 완전히 활성화시키지 못하며 이것이 의사들이 70세 이후에는 코어와 자세 운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75세 해롤드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깨가 앞으로 둥그러지고 허리 아래가 더 긴장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사는 나쁜 자세가 척추와 관절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어 만성적인 뻣뻣함과 균형 상실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은 자세에서의 골반 기울이기, 서 있는 자세에서의 자세의 재설정, 복부 지지와 같은 부드러운 코어 활성화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자세가 개선되고 심지어 호흡 능력도 향상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어 운동은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벽에 똑바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아래 복부를 활성화하거나 천천히 통제된 회전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움직임이 척추를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는 깊은 안정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단지 자세를 넘어섭니다. 강한 코어는 더 나은 균형, 줄어든 관절 긴장, 심지어 더 나은 소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복부 근육이 내부 장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코어 강도를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그리고 엉덩이가 표면에 닿도록 평평하게 유지하세요. 이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신을 억지로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느끼나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세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코어를 강화하기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자세와 코어 강도는 활동적으로 지내고 부상을 피하고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으로 걷기에만 의존해 왔다면 진정으로 당신을 똑바로 강하게 유지하는 근육에 집중할 때입니다. 5. 긴장을 줄이는 관절 보호 및 저영향 움직임 걷기는 활동적으로 지내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움직임 형태라면 특히 70세 이후에는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액이 감소하며 충격 흡수가 덜 효율적이 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평생 활동적이었더라도 뻣뻣한 무릎, 아픈 엉덩이 또는 발의 불편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걷기 자체가 아니라 걷기만으로는 신체가 필요로 하는 관절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 통증이 단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뻣뻣함과 불편함은 관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때 더 빨리 발생합니다. 걷기는 같은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걷기를 줄이고 관절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저영향 움직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랜 산책을 마친 후를 생각해 보세요. 활기차고 통증 없이 느껴졌나요? 아니면 관절 통증, 뻣뻣함 또는 불편함의 잔류감을 느꼈나요? 걷기가 통증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관절이 필요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77세 레이몬드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그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걸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무릎은 뻣뻣해지기 시작했고 허리 아래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관절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충격을 줄이고 대신 저영향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수영, 사이클링,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운동을 시작했고 몇 주 안에 움직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통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관절의 친화적인 움직임은 수중 운동, 사이클링, 태극권 또는 심지어 간단한 의자 기반 스트레칭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민감한 부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관절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윤활을 개선하며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단지 통증 완화를 넘어섭니다. 지금 관절을 보호하면 수년 동안 더 나은 이동성, 적은 뻣뻣함, 그리고 더 큰 움직임의 용이성을 보장합니다. 관절 상태를 테스트하려면 의자에 앉아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무릎과 엉덩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목하세요. 부드럽게 움직이나요? 아니면 뻣뻣하고 아픈가요?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관절이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영향 움직임으로 전환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하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통증을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동성을 보존하고 독립성을 보호하며 모든 발걸음이 고통스럽기보다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걷기에만 집중해 왔다면 관절 건강을 우선시하고 도움이 되는 움직임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운동으로 걷기에만 의존해 왔다면 70세 이후에 강하고 이동성 있고 통증 없이 지내기 위해 몸이 단순히 걸음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초점은 근육량 보호, 균형 개선, 유연성 증가, 코어 강화, 그리고 관절 부담 감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수년 동안 정말로 여러분을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할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어떤 나이에서도 여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력, 균형, 유연성 또는 자세에 집중해야 하든 작은 변화가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오래 독립적으로 지내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
균형, 그리고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그것을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영역 중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근력, 균형 또는 이동성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공유하고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계획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정보와 영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